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와, 마지막 놀 수 있는 시간 3개월이다 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두 팀들의 이야기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중3의 황금 3개월 이렇게 보내세요입니다. 황금 3개월이네요. 네,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입학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3개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필요한 집중력이나 독해력이 약하고 산만한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메울 마지막 기회다. 이 3개월을 꼭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이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 과목을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선택 과목에 대한 대략적인 탐색 후에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아직 시행하기 전이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 주체의 과목 선택이 시행 중입니다. 그렇게 선택 과목을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두 개로 나뉘게 되네요.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성취도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고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또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절대평가 영어가 복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사실상 대입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고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도 점점 내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감으로 대충 찍어서 득점하는 영어가 아니라 생소한 주제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서 근거를 찾아 해석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 힘을 꼭 길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부분에서는 비문학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어 영역 상위권 독해 능력의 핵심은 바로 의미 단위 읽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지금 비문학과 문학책을 다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요거 애들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맞는 거고 코로나로 인한 여행 경험 부족을 보충할 수도 있고 학습 결손보다 뭐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랬으니 교우 관계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야죠. 이게 사실은 학습 결손이 있었다는 건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배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와 익히는 게 있어.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좀 줄었지만 익힐 수 있는 시간은 많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최악인 학생은 배우는 것도 덜하고 익히는 것도 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코로나로 뭐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결손에서 학위 결손한 거는
보완이 필요한 거 맞는데 습이 결손된 부분은 이게 퍼스널리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학원 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힘, 그러니까 스스로 습을 안 하는 경우는 외부에 의한 강압적인 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강압을 부모님이 안 한 거지. 그걸 누굴 탓을 해? 이게 사실은 1등 엄마들이 독재형일 확률이 90%예요. 안 하는 꼴을 못 보고 막 승질 내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는 계모가 아닐까 막 의심도 하고 막 이런 스트레스 애들이 눈치를 보잖아 10대니까 게임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옆집 아줌마와 달리 난리를 필 텐데 그러면 하는 척하다가 해야지. 사실은 이런 관계잖아.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뭐 어디 학원을 보내면 스파르타 학원에서 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코로나에 그걸 못했어. 그럼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그러면 엄마가 다시 오른팔에 힘을 다지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학원을 보낸다고 습의 결손은 메워질 수 없다. 학을 메우는 건 가능하다. 이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인데 솔직히 중3들한테는 아직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은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을 대비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 때도 과연 수시로 갈 성적을 유지한 상태인지 아니면 별 필요가 없어서 나는 어차피 정시로 가야 될 건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갈 고등학교 어차피 우리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3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꼴을 보니까 1학년 때 4등급밖에 못할 것 같아. 그 얘는 지금 선택 과목 뭐 하냐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을 고민해야 되는 건 1등급 이야기야.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신문에 잘못 나가면 마치 막 9등급도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3등급 이하는 선택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1학년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초점을 좀 둬야 되고 이게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면 막 화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마치 전국의 모든 애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일부의 문제를 그리 확대할 필요는 없다. 1등급, 2등급은 고민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3, 4, 5등급은 이거보다는 당장 성적 올리는데 초점을 둬라는 거고 1, 2등급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기 나왔던 두 가지 고민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할 것이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냐. 우리 PD님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빙고. 성적이 유리한 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학종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정시가 증가하면서 학종이 대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서열 순서로 서울대는 학종에서 선발할 때 뭘 제일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서울대잖아.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먼저 네 맘대로 애들을 뽑아. 그럼 맨 먼저 뭘 보겠어요? 성적을 봐야 되죠. 땡. 학교 이름을 봐야지. 그 전에 먼저. 서울과고네? 그래? 그럼 우리 최근 10년간 서울과고 온 애들 성적과 데이터를 갖고 와가 쭉 보니까 서울과고에서는 50등까지 뽑으면 괜찮았네. 그럼 50등까지 뽑는데 50등까지 순서가 뭐로 정해져? 성적으로. 그래서 1등부터 너 어디 가고 싶어? 의대요. 오케이? 그래서 각 학교별로 최근 10년간 서울대 몇 명 갔냐가 그냥 서울대 갈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수준인 거고 그럼 내부에서 과를 정하는 건 내부에서 1등이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1등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50등이야? 그럼 기다려야지 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서 남은 게 있나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연대고대는 일단 서울대랑 달라요. 네. 급이 달라. 그러니까 연대고대는 일단 서울대와는 뭐가 다르냐면 서울대에서 다 끝나는 학교가 있어. 그게 영재고랑 과고는
서울대에서 거의 다 끝나고 서울대 못 간 영재고 가고 애들은 대부분 연고대지만 카이스트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골로 싹 가. 그래서 연고대부터 영재고 가고 입학생이 작아져요. 외고는 여전히. 근데 외고는 어문 계열을 채워야 되니까 당연히 외고 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외고 애들이 가는데 대원외고 1등부터 30등은 서울대, 31등부터 뭐 몇 등까지는 연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번이 학교 브랜드고 학교이고 그다음이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경희대쯤 와. 그럼 이제 경희대에는 더 이상 학교 유형 이런 거를 고를 여지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미 그 전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부터는 일반고 중에 누가 더 낫냐를 골라야 돼. 이때는 이제 브랜드보다 뭐가 더 작용하냐? 성적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성적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대학을 안 가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오늘이 중요하지. 오늘 재밌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물리를 하면 너무 불리하지만 나는 오늘 물리가 재밌어서 할래요. 이러면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데 대학 입시를 조금이라도 고려하면 당연히 성적이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진로와 연관된 과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기계공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기계공학의 전공과 진로와 연관된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기계공학은. 기계를 배우진 않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기계공학을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기계가 있으면 정말 빙고죠.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계라는 과목이 없잖아. 없죠. 그럼 뭐가 연관돼 뭘 있을까요? 해야 되죠? 물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요? 땡. 기계공학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은 미적분입니다. 역시 빠지지 않는. 공대는 미적분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적분. 그럼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야. 그 다음이 기하도 있어. 기하도 하면 좋지. 그쵸. 자동차나 드론 같은 거 할 때 기하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 통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 그렇고 대부분 학교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확률 통계는 강제로 해야 돼. 그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화생지 4개 중에 3개 하는 거야. 그럼 뭘 버릴까 문제지 뭘 할까의 문제가 그렇겠네요. 아니거든요. 그럼 뭘 버릴까?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대부분의 애들이 2개는 뭘 할지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뭘 할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 간다는 멀쩡한 놈이면 이제 물리는 할 거 아니야. 물리 왠지 화학은 해야 될 것 같아. 생물지구학은 어렵네요. 기계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중에 뭘 버릴까의 문제인 거지. 이걸 마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물리 뭘 안 하면 어딜 못 간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또 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좋네요. 자, 경제학과에서 선택 뭐가 1번일까요? 경제. 땡. 미적분 아니면 경제수학. 역시 수학이네요. 왜냐하면 경제학과 가면 수요공급법칙 미적분을 못하면 안 돼요. 경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가서 배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과의 핵심 필수 그 연관된 과목은 미적분 아니면 경제수학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이과의 관념이 남아서 문과 애들은 대부분 미적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경제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수학에는 뭐가 있냐면 미적분 중에 딱 경제에만 쓰이는 미적분이 따로 있어요. 경제 미적분이라고. 그것만 배우면 돼. 그래서 대학들도 경제 수학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9과목인데 이제 사실은 문과 이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 9과목 그다음이 8개의 과학 중에 1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경제학과 가는 애가 경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경제 개설이 안 된 학교도 있어요. 진짜 많아 전국에. 경제 개설이 혹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되긴 됐는데 경제는 한 30명밖에 안 하고 나는 그냥 혼자 책 보고 경제를 해도 돼 굳이. 그럼 생물을 하는 건 어떨까요? 예? 생물이 나을 수 있을까요? 생물도 경제랑 연관성이 있다고 우길 수도 있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특히 경영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그렇죠. 인간을 잘 이해해야 돼. 뭐 그렇게 우길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미적이나 경제수학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아니 역사를 잘하는 경제학자가 얼마나 좋아. 경제학 그쵸. 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문학을 잘 알면 인간을 잘하는 철학을 잘하는 경제학자 훌륭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법과 정치를 했어. 제도와 정치를 잘하는 경제학자 괜찮잖아요. 별로 없어요. 또 해봅시다. 의대? 의대. 의대는 전공 연관된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의대는 당연히 생물 있을 거고. 빙고. 네. 생물은 무조건 해야죠. 그 다음은 기술 과정. 아, 가위질을 이렇게 꿰매고. 어. 네. 농담이지. 그 의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대조차도 의대를 오려고 하는 애들은 이걸 필수적으로 해라라고 그 선택을 권유하는 과목이 딱 한 개 있는 거야. 그거. 생물원, 생명과학원. 2까지도 바라지는 않네요. 생명과학원은 꼭 해라라고 지정을 해놨고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생물2 해라 정도이고 대신에 권장 과목이 뭐가 있냐면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가 들어있습니다. 수학이에요. 그냥 이과는 수학이야. 그리고 경영 경제 올 친구들은 이과는 아니지만 미적은 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지. 솔직히 나머지 과목으로 저기 하지는 않아. 근데 예를 들면 철학과야. 철학과. 예를 들면 사학과를 그러면 사학과 올 애들은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를 전국의 모든 애들은 해요. 굳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가 있으면 더 해도 되고 없어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거기에 그렇게 울 필요 없고 철학을 하는데 지구과학을 할 수도 있죠. 지구라는 걸 잘 아는 게 철학의 근본이 돼. 옛날에는 이게 근대에서는 박물학이라 그래가지고 학문 간의 연계가 되게 높았을 때는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진로와 연관된 과목의 범위를 너무 좁히는 거는 매우 안 좋은 태도다.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건 이런 거야. 내가 A 과목을 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B를 선택한 덕분에 2등급이 됐다. 이건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 상경 계열 쪽에서 경제 수학을 하거나 미적분을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난 미적분을 안 하면은 등급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미적분을 안 하면 손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미적분인 거예요. 과학이 그 영역은 아니야.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지금 1학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걸 또 미리 넣어놨어. 그 사탐에서 생활윤리를 많이 한다. 생활윤리는 인간이면 필요한 거고 사회문화도 인간이면 필요한 거고 한국지리는 한국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 어떤 영역 진로 방향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이제 중3들 본인은 중3이고 우리는 고1이라고 우기는 서로 우기는 이 정체성 불명한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의 전자 상태죠. 그인 친구들이 남은 3개월 어떻게 보낼까의 핵심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국영수 3과목이라도 똑바로 공부하고 일단 1학년 거 똑바로 정리하고 가자. 여기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 오늘 손 꼭 잡고 같이 들으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이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